자, 다음은 함수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귀찮습니다. 극한값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그래프까지 그려줘야 되느냐? 또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gx에 대하여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은 알파. 그러니까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할 때 이면 뭐 1대. 그러니까 fx랑 gx가 둘 다 x 이퀄 a에서 수렴한다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그러니까 fx랑 gx로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고,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고, fx의 극한값이 알파, gx의 극한값이 베타였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함수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요걸 해석을 해주면 f랑 g는 수렴하는 함수입니다. 수렴하는 함수. 그럼 수렴하는 함수를 가지고 두 개를 더했죠.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도 결론적으로 수렴한다 이겁니다. 수렴하는 함수를 가지고 더해서 만든 함수는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원래 f랑 g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게 함수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여기서 덧셈만 끝나는 것도, 덧셈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 수렴하는 함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한 거,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한다. 사칙 연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만든 함수들은 마찬가지로 다 풀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극한값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극한값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함수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나눌 때 베타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gx분의 fx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이 gx 쪽이 0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은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녀석의 의미는 수렴하는 함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새로운 함수들은 모조리 다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볼 필요도 없이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수렴하는 함수는 뭐가 있느냐? 수렴하는 함수는, 자, 대표적으로 다항함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항함수.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또는 상수함수 뭐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는 이 녀석이 원래 수렴하는 거 아니까 그냥 막 써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5x의 제곱 마이너스 3. 자, 요 녀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자, 5x-3이라는 게 다항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그죠? 맞죠? 이미 스포를 했지만 2차 함수는 모조리 수렴하는 함수죠. 2차 함수는 모조리 수렴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요거 볼 필요도 없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이 얘 수렴하는 거 아니까 x에 뭐만 대입하면 된다? 2만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20 빼기 3이라서 17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맞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에 뭐 2x 플러스 3. 자, 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자, 원래라면 그래프를 그려서 x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건데, 자, 요거 다항함수고 요거 다항함수죠, 그죠? 다항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항함수인데 나눗셈인데 x가 1로 가면 얘가 0이 아니죠, 그죠? x가 1로 가면 0이 아니죠. 그럼 0이 아니니까 그냥 대입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2가 되고 대입하게 되면 5가 되는 거죠. 답은 그냥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항함수끼리의 나눗셈이죠, 그죠? 나눌 때는 뭐만 아니면 된다? 0만 아니면 되니까 그냥 숫자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근거 때문에? 다항함수,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함수의 기본값,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OX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OX 문제.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를 가지고 만든 거 수렴한다. 얘는 참인데 이 명제를 기묘하게 좀 묘하게 바꿔서 여러분들은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그죠? 성질의 참거짓 문제들을 몇 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자, f 더하기 g라는 녀석이 수렴하면, 그러니까 두 함수를 더해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렴하면 f도 수렴이고, 그 다음에 g도 수렴인가? 자, 이런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우리는 f랑 g가 수렴하면 f 더하기 g 이거 가지고 만든 함수는 수렴한다. 당연하게 이건 참입니다. 그죠? 근데 질문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두 개를 더해서 수렴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수렴일 때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조명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조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 가지고 만든 건 수렴인데 결과를 봤을 때 결과를 통해서 두 개 더해서 수렴이니까 각각 수렴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f 더하기 g가 수렴이고요. f 더하기 g가 수렴이고 그 다음에 f가 수렴이면 g도 수렴이다. 자, 이 문제는 제가 1번하고 비교해서 F가 수렴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의 조건은 두 개인데 F 플러스 G랑 F가 서로 수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가 두 개 주어져 있죠. 자, 수렴하는 함수가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G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G를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플러스 G에서 우리는 F를 빼버리면 G가 만들어지는데 F 플러스 G랑 F는 둘 다 수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함수의 차도 수렴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참.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참 거짓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F 곱하기 G가 수렴이고 F가 수렴이면 G도 수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2번하고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선생님 수렴하는 거 두 개 주어져 있고요. F 곱하기 G. 그러면 얘는 F 곱하기 G를 F로 나누면 G가 나오는 거고 수렴하는 것 가지고 두 개 나눴으니까 G도 수렴입니다. 따라서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주의하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눌 때는 요 녀석이 0이 아니란 조건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눌 때는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 식이 성립하려면 F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으니까 얘는 거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되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나눌 때,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판례가 뭐냐면 나눌 때, 뭐가 아니면? 나눌 때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얘는 거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g가 제로면, 그러니까 fx-gx가 제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빼기 f랑,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랑 서로 같다. 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두 개를 뺀 함수가 수렴하면, 함수가 0이면, 함수의 극한값이 0이면 두 개를 뺀 함수의 극한값이 0이면 요 녀석의 극한값과 요 녀석의 극한값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찢어서 계산한 거죠. 자, 요 문제는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렇게 되려면 얘를 일단 찢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f랑 그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랑 찢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찢을 수 있으면 요거 넘겨서 참이 되는 건데 찢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찢기 위해서는 F랑 G랑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요 식으로 돌아가 보면 F랑 G랑 더해서 만든 함수를 찢으려면 전제 조건이 F랑 G랑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함수는 찢을 수 있고 그 찢은 결과 원래 극한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면 이 문제에 F랑 G랑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 찢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찢는다면 얘가 참인데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왜? F랑 G랑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명제는 거짓이다 이겁니다. 거짓. 다시 정확하게 하죠. 수렴하는 함수가 사칭 연산으로 되어 있으면 분모가 0이 아닐 때 찢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는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찢을 수 없다. 찢을 수 없으니까 이 식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 식은 거짓이라는 거 좀 명심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다섯 번째. 많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뭐냐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 그러니까 f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무한대. fx도 무한대로 가고 gx도 무한대로 가면 두 가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얘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이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gx가 나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결국 안 남겠네 0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두 개 명제가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0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틀렸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으려면 뭐여야 된다 그랬죠? 수렴하는 함수만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자, fx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수렴인가요? 아니죠. 수렴 아닙니다. 그럼 수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식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찢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수렴하는 함수만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라서 찢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찢을 수 없다라는 문제도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설령 찢을 수 있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f가 x고 gx가 2x가 된다고 보죠. 그러면 x분의 2x로 만들어지고 무한대의 분의 무한대 꼴이 되죠. 그럼 요거 약분하면 2가 되죠. 그죠? 따라서 1이라는 결론 내릴 수 없는 겁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마찬가지예요. fx를 x제곱이라고 생각하고 gx를 x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하지만 두 개를 빼면 이쪽 앞에 있는 무한대의 제곱이 훨씬 더 크죠. 맞죠? 그래서 요거 무한대로 빼지만 얘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 두 개 뺐을 때는 그냥 무한대로 가버리죠.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극각합의 성질 적용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적용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요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는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해서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따로 배울 테니까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